선생님이 이번에 잡은 그 공개강의 컨셉은 여러분이 이제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하면은 고등학교 때도 뭔가 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 좀 깨뜨려 줘야 된다는 걸 좀 말하고 싶고 고등학교 국어는 굉장히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단시간에 뭔가 끝날 수 있는 아니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고등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로 좀 분산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가 있냐면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화법, 작문도 있고 문법도 있죠. 그때 이제 다른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우리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문학 중에서도 또 상당히 많아요. 현대시가 있고 현대소설이 있고 고전시, 고전소설, 그 다음에 수필, 극문학 이렇게 또 다양한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학들 중에서 또 그렇다면 현대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오늘 좀 살펴보고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부터 이제 차근차근 차례차례 그 기본기 다져가면서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수업이긴 하지만 결국은 4월 달 또는 5월 초가 되면은 학교마다 이제 중간고사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보는 중간고사하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입시하고 관련된 그런 성적으로 반영이 될 거니까. 근데 그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서도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수능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1등 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편견이 있다면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수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김태선 선생님이고요. 제가 목동에서 좀 가깝죠. 목동에서 좀 수업을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돼서 MPN에서 이제 국어 수업을 열게 됐으니까 좀 오늘 인연이 잘 돼서 수업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등 수능 국어하고 내신 국어를 선생님이 한번 차이를 좀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수능 아시죠, 그렇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대학교 때 우리가 전문적이고 고도의 어떤 높은 학문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을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암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글을 주고 그 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바로 수능이에요. 그래서 이해력과 사고력을 굉장히 크게 요하는 그런 그 영역이 바로 수능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써봤는데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을 주고 이것을 이해했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줬을 때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쌓고 붙여 이어나가는 그러면서 글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바로 이제 수능 국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 수학은 전혀 무관해.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교과 개념 학습이 또 착실히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시험이 바로 수능 국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학생들은 절대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굵직하게 좀 폭넓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수능 국어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력과 사고력을 넓히는 그런 공부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신 국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전과 요즘의 트렌드를 조금 쌤이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교과서 중심 또는 학교에서 배포하는 그런 유인물들 있거든요. 프린트물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완벽하게 외우고 있냐, 그걸 완벽하게 외운 것들을 결국은 이제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내신 국어에서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그냥 지식을 묻는 거야.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거. 그래서 이 기억력, 암기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어라 할지라도.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후부터 이게 내신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해력,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신 국어는 결국은 이 지식, 기억과 암기력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이해할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냐, 이런 걸 이제 묻는 문제들이 내신 국어에서 주로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수능 국어는 이해 그리고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확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한다. 내가 완벽하게 외워둔다. 근데 단순하게 암기하고 외우기만 하면 이걸 풀어낼 수 없어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해력과 응용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해해서 암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이대국어 쌤이 이제 중앙고를 중심으로 할 텐데, 그 학교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게 되면 난도가 되게 어렵진 않아요.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학교는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을, 아니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이제 쉽게 놓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두고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봅시다. 자, 고등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은 이거는 결국 뭐와 같으면 얘와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고등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평가원이 원하는 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원이 혹시 이게 뭔지 알까? 어느 기관인지 알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수능 출제하는 기관.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 때 계속 모의고사를 볼 거고 3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볼 건데,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출제 기관이 각각의 교육청이에요. 시도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여기서 출제를 담당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수능 볼 시험의 출제 기관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원이 출제하는 그런 그 모의고사가 1년에 딱 3번 있어요. 3학년 때 보는 거 6월, 9월, 그다음에 수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한다면 결국 우리 평가원이 결국 출제를 하게 되고, 이 평가원이 출제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문학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가원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수능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따라올게요. 자, 일단 지문 독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자,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연계 학습 교재가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50% 정도가 이게 EBS 연계 교재인데 EBS 학습이 잘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수능이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EBS를 잘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잘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글이 하나 있어. 자, 글이 하나 딱 있어. 그럼 이 글이 있으면 이 글에서 우리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자, 선생님 봤을 때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압축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건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어떤 그 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어떻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지문 독해를 말하는 거거든. 이 지문 독해는 그 1번으로 한번 써볼게요. 1번. 지문 독해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읽는다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그치?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빠르게 풀어야 돼요. 빠르게.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문제풀이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풀이 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이렇게 되는데 이 무엇을 알아야 이게 이제 연계교재거든요. 연계교재. 이 연계교재는 결국 우리가 내신은 아니지만 수능도 약간 내신처럼 이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를 내신의 어떤 그 교과서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결국 EBS 연계교재를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EBS 연계교재를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풀어. 근데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푸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 결국은 바로 EBS 학습이 잘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결국 따로따로 뭔가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수능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결국 한 덩어리로 이렇게 순환관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남들이 국어에서 뭔가 발목 잡혀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때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좀 보고 그 밑에 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선생님 그저께 그 감기가 된통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조금 살아났는데 그 목소리가 약간 좀 그래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자 이거를 이제 현대시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현대시 독해 태도라고 한번 써놨는데 현대시 공부해봤지, 그치? 중학교 때도 공부해봤을 거예요. 현대시를 읽을 때 혹시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요? 현대시? 내가 아는 게 나왔다, 모르는 게 나왔다 이게 상관없이 그냥 현대시를 내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부담은 안 가져도 돼. 그냥 잘 모르겠어. 혹시 그냥 상황이랑 네. 네? 문제에서 찾아서 공부했네,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 현대시라고 하면은 현대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현대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뭐냐? 여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현대시 안에 뭐가 있어. 그치? 뭐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제시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어. 있어.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돼? 읽어내야겠지. 그치? 그치? 뭔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현대시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걸 좀 해석하고 뭔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근데 결국은 뭔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해석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주어진 건 이건데 이 안에서 우리는 뭔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이런 내용들도 다 우리가 알아내려고 막 그렇게 막 그 열심히 막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할 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봤을 거고 보통 이제 시하면은 우리가 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렇죠? 혹시 뭘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자, 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지, 그치? 시에 운율이 있죠, 그쵸? 들어갔지, 그치? 심상이 있죠, 그쵸? 그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기법들 많이 있잖아, 그치? 이런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정리해야지만, 잘 정리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더라도, 얘들아, 이게 고3 지나서 수능 때 현대시 지문이 딱 하나 나오거든요. 가나 또는 가나다 세트 해가지고 수필 하나 섞어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딱 두 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연계 작품이 나와요. 즉 EBS에서 수록된 작품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것도 EBS에도 상당히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도 상당히 이제 그 출연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거, 생판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현대시 공부할 때마다 이걸 막 작가가 누구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가 뭐고 운율은 또 뭐고 심상은 또 어떻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표현상의 기법들을 뭐가 쓰였는지 이런 걸 작품마다 다 일일이 정리해 놓고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절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지? 절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응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야. 그거는 내신 때는 해야 돼. 그렇게. 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100%다 이 시험지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신하고 수능 그러면 이게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차차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오늘은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건 수능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있어. 알아야 된다. 막 해석하고 정리하고 막 들여다보고 막 이거 뽑아내려고 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실전에서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결국 실전에서는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결국은 실전에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 현대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하나 나왔어? 그거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바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모르는 무조건 나와요. 비연계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현대시가 하나 나왔어? 그거를 읽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시간. 선생님 이제 1등급
아주 그냥 잘하는 1등급 애들이 이제 하는 방법들, 생각들, 사고들 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친구들은 거의 한 3, 40초 안에 그걸 다 읽어내요. 똑똑하니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수능에서 결국 꼭 알고 갈 필요가 없는 것들까지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는 버리고 결국 실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을 버리고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시를 한번 접근해 보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어떤 방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들을 우리가 잘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놓고 녹아들게 되면은 결국 이게 이제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관념을 좀 버리고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적 요소는 시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이 구조에서는 얘들아 이게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구조를 저기 다 파헤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겠죠?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이해되는 만큼만 이것만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시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건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이해되는 만큼만 우리가 이걸 알고 가면 된다. 알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가 중요한가? 아까 되게 좋은 말 했는데 결국은 이 시의 의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깁니다.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간략하게 좀 쓸게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갑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낚일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를 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국어 정답이 되게 애매하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를 보다 보면은 1번 선택지 이거 확실히 틀렸어. 2번 확실히 틀렸어. 3번 좀 애매해. 4번 확실히 틀렸어. 5번도 애매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 그렇지? 9번은 원래 주관적인 거라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오해다. 되겠죠? 평가원에서, 얘들아, 평가원에서는 절대로 이 두 가지 애매함을 서로 비등하게 두지 않습니다. 되겠지? 이 비등하다는 건 거의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질 정도로 주지 않아요. 되겠지?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한 정답이 하나 있다. 되겠지? 확실한 정답이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읽었을 때 되게 애매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답은 무조건 100% 확실한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역시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0% 확실한 것이 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오해될 수 있는 건데 이 추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자, 상상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추론, 상상.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려고 해요. 추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어떤 한 가지 어떤 내용을 읽었어? 여기서 이제 추론 상상을 막 복잡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복잡하게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날아가요. 알겠지? 그리고 정답도 맞을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시를 볼 때 절대 문제 풀 때 추론하지 말고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 확인은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사실 확인을 말합니다. 사실 확인을 말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선생님 밑에서 한번 정리하고 자, 실전에서 한번 작품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현대시 볼 때, 독해할 때 중요한 태도가 뭐냐? 자, 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들유들하게 읽어야 된다. 선명하고 유들유들하고. 선명하다라는 것은 뭐야?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 뚜렷하다라는 거 조금 알기 쉽게 이 선명하다, 뚜렷하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시가 주어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작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그 시대 상황 넣을 필요 없어. 뭐 상징 넣을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알겠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들유들하다. 우리 성격이 막 되게 막 그냥 A 아니면 B 이런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A가 답인데 누가 B라고 우기면 그건 A야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걸 일단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되게 복잡해지고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약간 이걸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또 맞춰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 중에. 근데 유들유들하게 읽기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이해되는 만큼만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만큼만 우리가 한번 현대시를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그럼 뭘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있잖아, 그렇지? 그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정서 태도다. 여기 정서 태도. 이게 다 얘기하잖아, 그렇지? 모두 다 시를 읽을 때 정서 태도가 중요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정 갈래이기 때문에 서정 갈래 자체가 뭐야? 정서를 늘어놓는 갈래거든요. 여기서 이 현대시가 서정 갈래에 속하는데 서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서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야? 정서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정서가. 그렇죠? 이 정서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건 감정. 감정.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만큼만 이때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 시의 어떤 감정선들을 좀 따라가주는 거야. 얘들 알겠지? 이 감정선들을 따라가주는 거. 이거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응? 알겠지? 근데 이 감정선을 따라가는데 물론 이제 감정적인 그런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감정이 왜 그런 감정인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뭐 슬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슬프네? 이렇게 그냥 끝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항상 같이 짝을 지어야 되는 게 뭐다? 대상 또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대상과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맞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를 막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막 앞에 오고 있는 거야. 나만 지금 생각 내가 이제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분 되게 우울한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평소에 진짜 좋아했던 연예인이 진짜 뜻하지 않게 그 길을 앞으로 내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장난 아니겠지. 한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막 우울했던 마음이 확 사라지고 막 완전히 다른 밝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뀌지. 이런 거 그렇지. 상황 또는 그 대상이 이런 감정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때 들어갔는데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밥상을. 근데 밥상이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한 나를 위해서 뭔가 이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겠지 했는데 밥상이 뭐야? 그 김치 하나 딱 놓이는 거 김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치? 안 착하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엄마 지금 나랑 장난 아예 이러면 이제 표현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개념인데 나는 뭔가 이렇게 보상 심리로 뭐 당연히 뭐 되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김치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안 먹어. 거기서 기분이 팍 또 상해버리지. 그치? 나름 또 엄마도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대상 또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뭐다? 감정이라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현대시 있는 그대로 아주 이해되는 만큼만 입되 우리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짚고 가야 될 요소는 바로 이 감정. 알겠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그 감정을 만들게 된 어떤 대상 또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를 한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그 다음에 세모 치고 빗줄 긋고 막 난리 그치? 그래서 이거 시대적 상황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 기법이 그 다음에 상징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 기법 중에서 역설이 반어이 도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자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감정선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만큼만 그렇게 읽어보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읽어나가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다 거기서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지금 있나 보다 어떤 감정인가 보다 이렇게 쭉쭉 그냥 읽어나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이제 되게 뭔가 고지식한 친구들은요 못 넘어가.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지? 그거 어떻게? 유들유들.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때 여기 난 반드시 내가 파헤쳐가지고 반드시 분석하고 간다. 네가 얘기하는 내가 이게 안 돼. 왜냐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빠른 시간을 아까 얘기했잖아. 한 40초 안에 내가 처음 보는 시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걸 읽을 수 있어? 내가 그것만 그냥 풀고 수능을 다 마무리 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 읽을 거리가 더 많거든. 특히 독서 되게 어렵거든. 알겠지? 그런 데다가 쓸 시간을 그런 데다 써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엉뚱하게 쓰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툭툭 읽어나가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감정선들, 그 다음에 대상, 상황에 대한 것들은 같이 좀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건 뭐가 해야 되는가? 이거 문제에 대한 거예요. 알겠지? 이거 문제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야무지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유기적으로 야무지게. 유기적이다라는 거 알죠? 아주 긴밀하게 이런 뜻이 아주 긴밀하게. 그 다음에 야무지게 한번 적었는데 야무지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빈틈없이. 알겠어요? 빈틈없이. 그래서 결국은 시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독해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제에 뭐가 있어요? 선택지가 있고 보기가 있잖아요. 그치? 그 내용들을 읽어나가면서 유기적이고 야무지게 그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시의 의미는 이 구체적인 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정된다? 이 문제풀이에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문제풀이. 여기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에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있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어. 이렇게 있다. 그냥 보시면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보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보기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 근데 여기로 있어. 그러면 이것에 이게 이제 부합하는지 이거 여기 봐줄 필요가 있고. 근데 이 보기 있는 내용의 내용이 선택지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것이 또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역시 어때? 부합하는지. 부합하다는 건 이제 맞는다는 뜻이지, 그치? 일치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100% 정답, 적절하다, 알겠지? 이건 적절.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두 번째 여기 이제 A, B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역시 본문의
A 또는 B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과 결국은 얘가 또 짝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짝맞춤, 짝을 잘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건 추론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수능에서의 문학은 우리가 A가 느끼는 감정과 B가 느끼는 감정, 이 작품에 대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에 대한 거를 제대로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묻는 형식이 바로 수능의 문학 현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기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짝 잘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애매하면 우리 읽어보다가 보면 되게 애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스킵하면 넘어가는 거야. 상당히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뭐 여기 써놨죠. 등급을 가면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급을 가면 가장 중요한 태도. 자, 선택지에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지 있어. 자, 쭉 읽었어. 확실히 틀렸어? 근데 읽었어? 약간 애매해. 근데 얘들아, 이 애매하면 넘어가야 돼. 알겠지? 애매하면 넘어가는데 여기서 막 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시간을 잡아먹겠지, 그렇지? 1등급 애들은 이렇게 안 푼다니까, 절대. 완벽하게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는 거야. 100점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3번을 읽었는데 또 애매해.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애매하겠지, 그렇지? 그죠? 시간 엄청 또 난리 나겠지, 그렇지? 또 넘어가. 그럼 계속 넘어가요?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무조건 확실한 100%짜리 정답이 분명히 있다. 알겠지? 100% 정답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판단하셔도 돼요. 그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선생님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체크해봤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그 뒤쪽에 한번 넘겨서 실전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이제 두 개를 실어놨는데 그냥 하나만 할게요. 두 개 실어놨는데 한 지문만 하고 맛보기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수능 독해 실전해가지고 여기 이제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그런 지문 작품인데, 자, 이걸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작품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혹시 가작품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 본 사람 있을까? 꽃덤불이는 시 없어. 그다음에 나작품이 전봉건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혹시 이거 본 사람 있을까? 없어요? 한번 같이 해보자. 좋아. 자, 아까 얘기했지.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만큼만.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아주 깐깐하게, 알겠지? 빈틈없이 우리가 야무지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 연습을 한번 요 지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자, 한번 볼까? 거룩한. 약간 좀 감정선에, 우리가 감정선을 따라가자 했었는데, 거룩하다. 약간 감정적인 것과 관련 거룩하게 느끼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제 뭘 거룩하게 느끼는 것 같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걸 좀 거룩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자,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를 태양을 어디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라고 얘기했네. 그런가 보다.
일단 태양을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양을 등진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네?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 다음 볼게. 자,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지는 밤에도. 자, 시간적인 거 나오면 좀 이렇게 한번 색깔 한번 해볼게. 자, 밤에도. 자,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원래 이제 문법적으로 헤매면서가 맞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시점을 생각하지 말겠지. 지금 이런 건 뭐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굳이 여기다가 대입시킬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자,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근데 이 정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그렇죠?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을 모시라고 있는 거야. 알겠지? 태양을 모시고 싶다. 미치도록.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보자면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태양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나는 지금 태양을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이런 언제쯤이면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미치도록 지금 태양을 모시고 싶지만 태양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막 시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시대적 상황이 어떻고, 물론 좀 아는 친구들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거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결국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화합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시예요.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수능에서는 결국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가볼게. 자, 그러는 동안에 자, 여기 그러는 동안에 있지. 그러는 동안에 자, 뭐 하는 동안입니까? 그러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 같이 읽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하는 동안에 네네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맞니? 그걸 조금만 달리 표현하면 태양을 내가 지금 모셔 못 모셔? 모시고 있지 않지, 그죠? 태양을 모시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지? 태양을 모시고 있지 않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또 아는 친구들 몸을 팔았다, 마음을 팔았다, 또 변절 이런 변절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알 필요 없다. 알겠지? 그냥 태양을 모시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것들이 좀 사라졌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는 동안에 또 계속해서 그런 동안에 나왔으니까 어떤 동안에? 태양을 모시고 있지 않는 동안에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몇 해가? 36해가 지나갔다. 선생님 36해 되게 중요한 일제강점기 36년이잖아요. 이거 확실하네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굳이 이것을 일제강점기가 지나갔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단정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태양을 모시지 않는 동안 자, 결국은 36회라는 36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시간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일단 겨울밤 그래서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달이 아직도 차거니.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든 생각은 뭐냐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의 중심은 바로 뭐였어요? 뭘 나는 미치도록 모시고 싶었어? 태양을 미치도록 모시고 싶었지, 그치? 근데 태양을 모시지 못했지, 그치? 근데
그러는 동안에 36해가 지나갔죠. 그렇죠? 근데 다시 겨울밤 달이 차대요. 그지? 그러면 결국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나중에 좀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달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 결국 얘들아 여기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지? 태양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달이 아직도 타다라는 건 아직 태양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는 봄에 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자 오는 봄이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그렇지? 오는 봄이니까 언제야? 지금이 아니죠, 그죠? 이건 지금이 아니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미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내가 원하는 태양이 나왔는지 그러면서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어디에? 꽃덤불에 뭘 안고? 태양을 안고. 이게 누가 원하는 거야? 화자가 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지. 됐어요? 자, 툭툭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뭔가 감정선들 따라가고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시를 한번 다 읽어봤는데 자, 짧게 압축해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 같아요. 얘는 지금 무엇을 위주로? 태양을 모시고 싶죠. 그치?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 나왔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뭐야? 태양을 모실 거다,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가 뒷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태양을 모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태양을 무시 못하는 어떤 슬픔. 자, 하지만 나중에는 태양을 모시고 싶다라는 것, 자기 어떤 그 바람. 이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거 직접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5페이지에 1번 문제가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줄게. 자, 기억 미음에 대한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말하는 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 말하는 이의 태도, 이게 뭐겠니? 이게 정서 태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정서 태도. 정서 태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대상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반응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지금 물어보고 있어. 한번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볼게. 자, 기억이, 자, 앞쪽에서, 어떤 정지 없으니까. 기억인 거죠?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이 부분인데. 자, 볼게요. 자, 기억.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들아.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되었다. 뭐에 대한 얘기?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태양을 등진 곳에서 비롯되었대. 근데 이것을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얘들아, 권태롭다는 이 정도는 알아야겠지, 그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태롭다. 응?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권태롭잖아, 그치? 지루한 거죠, 그렇죠? 알겠지? 그래서 이 권태롭다는 건 지루하다는 거야, 지루한 거.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화자는 미치도록 태양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야. 모시고 싶은 사람이야. 그 일을 권태롭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까?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틀렸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확실히 틀렸어. 됐어요? 자, 2번 가볼게. 자, 니은이 뭐냐면 앞쪽에 자, 니은. 그러는 동안에 36대가 지나간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36대가 지나간다. 자, 불행했던 시절이 자,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했어. 보세요. 자, 불행했던 시절.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이해해보자 이거. 알겠지? 아까 앞에서 그러는 동안에는 무슨 뜻이었지? 그러는 동안에?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갔죠. 그죠? 그죠? 근데 태양을 모시지 못하고 태양을 원하는데 모시지 못하는 상황. 그건 불행했던 시절로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러는 동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 그치? 그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죠? 근데 불행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치? 이미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어때요, 얘들아?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죠? 근데 이 불행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역시 적절하지 않겠네. 그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되는 그지? 자, 디귿이 뭐냐면요. 디귿. 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디귿. 자, 부정적 상황이 일단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봤지만 나는 태양을 원하는데 지금 뭐야? 태양이 없고 달만 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치? 그죠? 그랬을 때 달만 떠 있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겠지. 그치? 태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거. 괜찮겠네. 그죠?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 어때요? 괜찮네. 그치? 그래서 이 아직도를 통해서 이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왜? 태양을 모시고 싶어. 태양이 있어야 돼. 근데 태양은 없고 지금 겨울밤 달은 차기만 하는 말이야. 그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화자의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 확실히 맞죠. 그치? 그래서 이거 맞네. 이렇게 체크하고 답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바로 가만 보더라도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제 두 번째씩 간략하게 살펴보고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5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전문관의 사랑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자, 간략하게 이거 보고요. 이제 마무리 짓고 정리할게요. 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자,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은 뿌리채 뽑고 열매가 맺지 않은 그런 나무는 어때요? 뽑아버려. 얘네는 뽑아버려. 자,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역시 모조리 잡아버려. 해충 잡아버려. 없애버린다는 뜻이네. 자,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새 묘목이라고 하는 걸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에 땀을 섞은 흙. 뭔가 땀을 섞었어? 뭔가 정성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 같네? 자,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이유.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 그치?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했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열심히 뭔가 새 묘목, 여기 묘목이 나는데 이 묘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지금 해주는 것이다. 알겠죠? 정성 또는 노력해주는 것. 이게 결국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자,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자, 모진 비바람 자, 이걸 삼킨 어둠이어도 자,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세워서 뭐 하는다?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거. 자,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자,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새로운 아까 과목이 있었죠? 묘목이 있었지, 그치? 이게 뭔가 솟을 때까지 뭐 하는 일이다?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뭐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끝이야. 너무 간단하게 그치? 결국 사랑한다는 건 뭐 하는 것이다? 아까 위에서는 뭐 하는 것이고 정성과 노력을 가해주는 것이고
밑에서는 뭐 하는 거다? 지켜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결국 돌보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사랑은 돌보고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읽고 자, 문제가 이제 마지막 자, 6페이지 2번 문제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줄 보고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가 있죠?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력 밑줄 한번 볼게요. 자, 사랑으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기다 내려볼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기 있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되는 거야. 자,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두 작품을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대상. 이거는 일단 앞에 가작품에서는 그 대상이 있다니까. 그렇지. 태양을 되겠지. 그 다음에 나작품에서는 뭐가 있을까? 아까 뭐가 있었지? 새, 묘목이 있었죠. 새. 그치? 그래서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빼앗거나 아니 위협하는 것들이 맞서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기에서 읽었던 정보가 자, 선택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 부합한 내용이 우리 본문에서도 역시 부합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 한번 한번 해볼게요. 간단해. 자, 볼게요. 자, 가에서 서로의 성찰을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어때, 얘들아? 서로의 성찰을 헤매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얘들아,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여기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라고 나했지, 그치? 여기 관심을 쏟아야 하고 어때? 이거랑 부합하네. 그치? 자, 이렇게 부합하지. 맞아요? 부합하지. 그리고 아까 우리 본문의 시에서도 어땠어? 계속해서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지, 그치? 부합하지. 그러니까 어때? 적절하니까 그건 안 되겠지. 그죠? 자, 2번 가볼게. 자, 가에서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것들의 삶은 아까 그런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것들의 삶은 잘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자, 봐봐.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잠깐 볼게. 오해를 하시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 지문의 내용에 보기 내용에 부합하네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적절하다 보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작품의 어떤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그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렇지?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팔아버린 것과 몸을 팔아버린 것들의 삶이 이런 사랑하는 대상, 즉 태양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알겠지? 확실하게 틀렸네. 알겠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이제 맛보기 형식으로만 한번 우리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이것만 잠깐만 봐줄게요. 그래서 그냥 한 1분만 요것만 좀 정리할게요. 그 7페이지에 선생님이 일부러 7페이지에 그 내신 7전이라고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도 2학기 중간고사로 나왔던 이제 서울의 그 Y5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꽃동굴 관련된 시가 지금 지문으로 구성되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잠깐만 이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내신 1번의 선택지 1번 잠깐 볼까요? 어때요? 조국 광복에 대한 나와있죠, 그렇죠? 밑줄 한번 볼까요? 조국 광복. 이거 뭘 알아야 되는가? 그 배경 지식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이거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내신 2번. A. 꽃동굴의 아까 아늑히 안겨보리다의 이 꽃동굴의 상황과 가장 유사합니다. 수능에서는 이거 안 나와, 절대. 수능에서는 1, 2, 3, 4, 5번에 다른 작품들이 이제 나왔지. 그렇지. 이건 이제 외부 작품 연계라고 하는데 절대 안 나와. 근데 절대 안 나오지만 내신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1, 2, 3, 4, 5번에 짤막하게 실려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면 역시 내신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 왜? 이런 건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시거든. 얘들 알겠지? 그래서 내신 2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수능 독해의 어떤 그 마인드 이런 그 개념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지금 준비한 수업은 원래 뒤에 좀 있지만 시간적인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제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능, 즉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내신은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받아 적고 그걸 다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주로 해서 문학 작품이라 하더라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하게 다 분석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죠?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문학 작품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 지문은 그 다음에 충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문제에서 그 정확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짝을 맞춰서 아니면 보기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작품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도움을 얻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올바른 어떤 방향만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나중에 가서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전혀 없을 거고 오히려 국어로 여러분이 더 그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